첫 번째 120쪽. 120쪽. 책은 안 펴도 괜찮다. 책은 안 펴도 괜찮은데 120쪽에 오늘 해야 되는 게 물체에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지구에 있는 물체라서 중력이 작용할 거다. 중력. 그럼 중력이 작용할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우리 중3 때 충분히 하긴 했던 것 같아. 했던 것 같은데, 자, 장점이다 단점이 쌤이 웬만하면 다 기호를 써. 공식에. 한국말로 예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의 안 해요. V는 T분 S. 이게 왜? 고2, 고3이 되었을 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쌤이 하나 설명을 좀 할게.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힘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힘 줬더니 분필이 뚝 부서져. 힘을 줬더니 유리가 깨져. 힘을 줬더니 철사가 구부러져.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 모양이 변하더라.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 상태가 변화하더라. 운동 상태란 말을 다른 말로, 빠르기거나 아니면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방향이 좀 바뀌더라. 태훈아, 책상을 이만큼, 그치? 오케이, 더 당겨, 더 당겨. 오케이.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화를 하는 그러한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게 힘이더라. 이랬나? 근데 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호로 쓸 거거든? force에서 따라서 F를 쓸 거다. 대문자 F. 원래는 좀 삐딱하게 쓰는 게 맞는데, 그냥 대문자 F 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랬지? 대문자 F. 세 번째, 힘의 단위. 단위가 뭐였죠? 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기호는 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에. 그리고 단위는 값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거든? 보통 과학자 이름을 따서 불러줘. 과학자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O, N. 누구? O, 뉴턴, 땡큐. 이랬지? O, 뉴턴이라고 읽는다. 힘을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O, N 말고 O, 뉴턴. 이해됐나? 됐어? 시원? 좀 말이지. 네 번째. 힘은 좀 독특한 게 있거든. 뭐가 있냐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 똑같은 힘을 주는데, 위로 당기느냐, 옆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벡터라고 이야기할 거다.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벡터. 기하 벡터. 들어봤지, 그지? 그래, 그 벡터. 무슨 반대는 있어요? 반대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한 번만 적어주면,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칼라라고 하는 건 양만 가지는 거. 크기만 있는 건 스칼라. 조금 이따가 선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줄게.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다.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힘은 일단 모양, 운동 상태, 변화, 요인, 이런 게 있는데, 자, 종류로는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구가 당긴대. 무슨요? 중력. 오케이? 용수철이 늘어났는데 되돌아가더래. 탄성력. 땡큐다. 탄성력. 혹시 얘는 자석은 N극기 밀던데? 그래, 자기력이다. 자기력. 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지금 비닐을 머리카락을 막 비비고 난 뒤에 드니까. 풍선을 막 비비고 난 뒤에 드니까. 머리카락이 끌려가던데. 정전기 발생했지. 무슨요? 전기력.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까? 마찰력. 지금 칠판에 안 미끄러지고 얘가 쓱 끓고 지나가면서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게 부딪히기 때문에. 마찰력 때문이다. 이게나 마찰력 때문이다. 너희들 운동화 바닥 보면 울퉁불퉁하지? 그게 쓱 이렇게 미끄러지지 못 걸어갈 거잖아.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마찰력. 그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 됐지? 마찰력. 또는 이런 얘기도 있다. 부력. 그치? 바다에 들어갔더니 내 몸이 둥둥 떠. 그치? 부력 등등등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쌤이 몇 가지 기호랑 단위랑 이야기를 좀 할게. 그치? 지금 보듯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한 번 들어서 잘 몰라. 쌤이 처음에 할 때도 나도 되게 힘들었겠지, 그치? 학생 때. 그래서 집에 가서 필기하면서 또는 한 번만 후루룩 자기 전에
그래, 놀며 듣다가 몇 분쯤 대충 내가 들었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복습하고 오기. 이제 요 영상이 3개가 있거든. 금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똑같은 범위의 게. 그래서 딴 반은 어떻게 수업하지? 들어봐도 괜찮고. 우리 반의 걸로 내가 복습해봐도 괜찮고. 이제 반반마다 멤버가 다르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선생님이 똑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매번 다르거든. 딴 반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그거 들어보면 된다. 일단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는데 쌤 좀 전에 이야기했지. 공식에 쓰는 게 기호. 그리고 값을 이야기하는 게 단위고 과학자 이름 이야기하더라. 오케이? 자, 그럼 혹시 기호에 힘 뭐라고 쓸까? F. 단위는 뉴턴. 다시 말하고 뉴턴. 뉴턴. 얘기해줘야 돼. 뉴턴. 혹시 속력은 velocity 해서 V를 쓸 거야. V는 단위가 뭐지? 속력 단위가? 그치. 미터 per second. 1초당 몇 미터 갔어. 됐나? 오케이. 그럼 시간은 어떤 기호를 쓰냐? 타임. T. 단위는 기본이 그치. 세크. 초를 쓰는 거지. 초를. 이랬습니까? 그럼 거리는 어때? 거리는 기호로 S를 쓸 거다. S. 일반적으로 S를 쓸 거고 단위는 M이라고 쓰고 좀 요건 미터라고 있습니다. 미터. 됐지? 그러면 자 혹시 질량은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할 때 맞지? 그 질량 매스 수학 매스하고 다르게 mass 이렇게 될 거니까 소문자 m 질량. 나 단위 뭐 쓰지? 질량의 단위? 그램 쓸까? 킬로그램 쓸까? 그렇지. 킬로그램 이런 거 쓸 거다. 됐나? 자, 혹시 이거 들어봤을까? 가속도. 태훈아, 가속도. 들어본 적이? 그치. 중력 가속도 딱 생각이 나지? 그치. 중력 가속도. 잠깐만. 속도. 선생님, 잠깐만요. 가속도가 뭐였죠? 조금 이따가 선생님 다시 이야기할 건데, 속력이랑 속도랑 좀 비슷해. 같진 않아. 근데 속도가 요 가자가 어떤 가자면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해서 더할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하지 그치?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온다. 더할 가. 빠르기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가속도의 뜻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 선생님 우리 들어봤는데요? 맞아. 너희들 언제 들어봤냐면 아까 태훈이 얘기하던데 중력, 가속도. 영화 제목도 있던데 gravity. 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을 이야기하느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알면 좀 유리하니까. 그래서 중력, 가속도, gravity 나올 거니까 얘 영화 제목도 있더라. G. 얘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들어봤을 거거든. 그래서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9.8씩. 좀 그냥 10으로 하자. 9.8 어려우면 10씩 증가. 1초 지나면 속도가 10. 2초 지나면 20. 3초 지나면 속력이 30. 4초가 지나면 속력이 40. 그치? 이렇게 속력이 1초마다 떨어지는데 속도가 10씩 증가하는 거야. 그게 중력, 가속도.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9.8 대신에 10으로 쓸 때가 많거든. 오늘은 편의상 9.8 숫자 때문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10으로 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엄마 아빠 엑셀레이터 바른다 들어봤나? 속도 빨라지도록 가속페달. 엑셀레이터. 그래서 이거 A. 가속도 A. 됐습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자, 봐봐. 지금 말 안 하고 적었거든? 이걸 썼다 지울 건데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데 속도가 변할 때. 저게 뭐예요, 세모가? 세모가 뭐냐면 이렇게 세모라고 적는데 세모 약간 삐딱하게 생겼어. 그냥 적당히 세모해도 될 거야. 아직은 얘를 뭐라고 읽냐면 델타. 뜻은 뭐냐면 변화량.
변화량. 변화량 중에 너희들이 제일 민감한 게 성적 변화. 맞지? 내가 저번에 93점 맞았는데 이번 되게 노력했다? 100점 맞았다? 성적 변화 얼마? 플러스 7이야, 마이너스 7이야? 플러스 7이지. 맞지? 그럼 뭐 빼기만 할까? 나중 것 빼기 처음을 해야지. 변화량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이마에 올린다고 내가 진짜 잘하는 과목이 있었거든? 100점 맞던 거. 이번에 시험도 이때 어려웠는데 80점 맞았어. 그럼 변화량은? 마이너스 20. 왜? 나중 것 빼기 처음. 이러나 무조건 과학은 변화량은 나중 것 빼기 처음. 이랬으니까 그 변화량을 쉽게 말하고 델타 이러고 만다고. 되겠나? 델타. 선생님이 분명히 기호로 막 가르치는데 애들이 왜 그래요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면 맞네요 라고 할 거라. 그치? 그리고 일단 좀 폼나지 않나? 한국말 쫙 쓰는 것보다 빨리 써. 되게 편해. 됐나? 자, 그러면 가속도는 단위를 한 번만 이야기할게. 좀 전에 봤을 때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 그랬지. 속도는 단위가 뭐지?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좀 이거 아니에요?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는데 이쁘게 쓰려고 퍼 비스듬히 한 거야. 됐나? 그럼 시간은 초.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수 속의 분수, 번분수.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하는 거 맞지? 미터 퍼 세크 나누기 1분의 세크. 됐나? 그럼 곱하기 세크분의 1. 됐습니까? 그러면 미터 세크 제곱이지? 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가능하겠나?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필기를 한 번만 하고 선생님하고 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1번, 2번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힘과 물체의 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힘하고 무슨 물체 운동하고 무슨 관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 근데 힘을 주는데 무작정 힘을 준다고 다 움직이는 건 아닌 거라. 힘이 작용해도 안 움직일 수도 있어.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런 힘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해.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안 익숙한데 아니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알짜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물체에 어쨌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도 얘가 마치 하나처럼 작용을 할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합력이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누구는 이쪽으로 잡아당겨. 누구는 저쪽으로 잡아당겨.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할 수는 없잖아. 과학은 이럴 때는 동서남북 사를 잘 적어줘. 그러면 동쪽으로 힘을 줬고 서쪽으로 힘을 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집에 가서 혹시 나 동서남북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서 확인해라. 이랬나? 사자 우리나라 동해안 쪽 여기가 동쪽이지. 동서남북. 혹시 모르잖아. 헷갈린 사람 있을 수도. 그럼 확인을 해야지. 그럼 동쪽으로 5N 힘을 주고 서쪽으로 5N 힘을 줬어. 엄마 떡볶이 먹자, 엄마 피자 먹자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겼지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면 합력은 0이 되는 거라. 알짜 힘이 0인 거지. 그럼 힘을 주긴 했지만 힘이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될 거야. 이해되겠나? 이런 경우는 반대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면 마치 알짜 힘, 얘가 물체를 운동시킬 건데 얘가 0이라고. 그럼 물체의 움직임 변화가 있겠나 없겠나? 힘을 받아야 운동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힘을 안 받았으니까 운동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을 거다. 그럼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운동 변화 없이 정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됐지.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운동이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어떻게 움직일까? 이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니 정지하고 있던 건 그대로 정지야. 운동하던 건 그대로 정지거든. 그럼 주어에 어떻게 될까? 운동하던 거 얘 그대로라면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지. 따르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 거란 거지. 중3 때 했던 거 잘 일깨워야 돼. 등속 직선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똑바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겠나? 그러면 뒤쪽에 가서 나오겠지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던 건 계속 정지, 운동하던 건 똑같은 속력으로 똑바로 방향도 변화 없이 움직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알짜힘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고, 알짜힘이 0인 경우를 잠깐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그러면 있잖아요, 선생님. 혹시 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거 나란하다. 이렇게 본 적 있지, 그지? 웬만한 한국말 안 씀. 쓰는 거 실험. 그래서 힘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180도도 있고 0도도 있고. 그러면 물체가 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다. 그럼 중력이 작용하면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한다. 계속 크기가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면, 안 그래도 밑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힘 주는 거지. 빨라질까 느려질까? 점점 빨라지겠지. 방향이 바뀔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얘는 속력이 증가하게 될 거다.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줬으니까. 됐나? 그런데 여기서 던져 올리면 어떻게 될까? 던져 올리면 팍 해서 속력은 줬지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이잖아. 그럼 나는 빨라지겠나 느려지겠나? 느려지겠지. 그래서 속력이 감소를 할 것 같다. 속력이 점점 감소해서 위로 가면 결국 너희가 알듯이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이 되겠지. 대체 떨어진 동안은 힘 방향으로 운동할 거니까 빨라질 거고. 어땠나? 그러면 네 번째, 금승님.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어때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할게. 등속, 원, 운동. 오늘 공부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거든. 등속, 원, 운동.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혹시 베개 들고 집에서 이렇게 돌아본 사람? 아가야 때 그런 거 좀 했지? 인형 들고 베개 들고 막 돌면 있잖아. 인형이 베개가 막 나를 막 당겨. 정신없이. 엄마, 얘가 막 나 당겨. 이렇게 하는데. 알지? 사실은 내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돌 때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 힘이 무슨力이냐면, 혹시 너희들 들어봤어? 원심력, 구심력 들어봤나? 그렇지.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 하나는 안쪽, 하나는 바깥쪽. 어느 게 원심력일까? 미술 시간 생각해봐. 멀고 가깝다. 원근감 하지, 그지? 원자가 무슨 원? 멀원. 가까울 근 될 거니까. 원근감, 원심력. 바깥쪽으로 되는 게 원심력. 안쪽으로 되는 게 구심력. 용어 알라고 설명하는 거다. 이랬나? 그러면 내가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쪽으로 힘주고 얘 잡고 있단 말이야. 잡으면서 돌면은 얘들이 어떻게? 접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직으로. 접선 방향으로. 그럼 이 힘을 놓으면 얘는 탁 튕겨나갈 건데,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 매번 힘의 방향이 바뀌지만 운동이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더라. 이해됐나? 그래서 원과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구심력이다. 구의 안쪽으로. 원심력이 가상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실제로 운동시키는 건 구심력.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건데 얘들은 수직인 방향이다. 이해됐습니까? yes. 마지막 5번째.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하다. 예를 따른 말로 포물선 운동.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다. 내가 공을 던지면 후루룩
떨어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던졌을 때 얘 따라가면서 잡아당기진 않는데 공은 아래쪽으로 물체 무게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물체 무게 때문에 중력이 계속 작용하거든. 됐나? 그러면 움직이는 건 이렇게 화살표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야. 화살표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 중심 쪽으로, 바닥 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파란색 운동하는 방향과 빨강색 힘의 방향이 비스듬해. 수직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한다? 호물선 운동을 하더라. 이랬습니까?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게. 이랬습니까? 일단 요까지 필기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4번 물체가 얘들아 운동을 하면 운동에 대한 요소들이 좀 있는 거야. 요소.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일단 어떤 물체가 움직였대. 운동을 했대. 이 운동을 갖다 표현을 해야 될 거잖아. 맞지? 표현을 하려면 과학자들은 웬만하면 과학자뿐만 아니라 그래 사회학적 어떤 부분에서도 다 데이터를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프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운동에 대한 건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들로 그래프를 나열할 거거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용어가 있어. 거리와 변위. 그게 뜻이 뭐예요?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야.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겠지. 그러면 변위는 다른 말로 어떻게? 위치 바뀌었어요. 변위가 되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지금 거리도 S 쓸 거고 변위도 지금 S를 쓸 건데 사실은 좀 다르거든. 아까 쌤 스칼라, 벡터 이런 얘기를 했지. 그치? 스칼라 위에 거 거리는 양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변위는 방향까지 이야기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방향을 묻기 좀 그러니까 변위 크기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그럼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길이. 이게 거리가 되는 거라. 실제로 이동한 길이. 그럼 지금 변위는요? 그러면 내가 움직였단 말이야. 처음 하고 맨 나중에 두 지점의 직선, 거리, 그리고 방향. 얘가 벡터라는 거야. 직선, 거리와 방향.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풀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물체 여기서 있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 그대로 딱 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가다가 맞다 오늘 쌤 갖고 오라 그랬는데 엄마 도장 이렇게 된 거지. 아빠 도장. 그럼 되돌아가겠지. 내 표현 겹쳐 있으면 안 보일까 봐 여기 와서 거꾸로 갔다 이렇게 할 건데 얼마를 갔느냐. 내가 학교까지 70m나 걸어갔어. 그러다가 맞다 준비물 원서 쓴다고 엄마 도장 갖고 오라 했는데 20m 되돌아갔다. 그럼 내가 정말 걸어간 건 얼마야? 90m지. 90m지. 그런데 처음에 어디 있어? 동그라미. 나중에 어디 있어? X. 그럼 변위는 50m겠지. 그럼 이럴 때 원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동쪽으로 50m. 이게 변인 거야. 나 동쪽으로 50m 갔어요.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한테 뭐라고? 변이 크기는 얼마인데? 이렇게 크기만 이야기해서 값만 물을 때도 있다. 됐나? 그 다음 요거만 필기를 할 거고 딴 건 필기를 안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원으로 된 공원의 산책로가 있는 거야. 딱 한 바퀴만 돌았어. 그치? 출발 지점 여기 출발 여기서 출발돼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와 이게 2km래. 돌아왔거든. 그러면 2km 한 바퀴 돌아왔지? 이동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 2km. 하지만 너희가 생각했을 때 변위는 얼마인 것 같아? 처음도 요 지점, 끝도 이 지점. 차이가 있나 없나? 없지. 0. 이러겠나? yes. 그러면 우리 수학 시간에 할아버지 만난 적 있지? 출발했다가 경로 거쳐서 여기까지 갔다. 3m 갔다가 수직으로 4m까지 걸어갔다. 내가 걸어간 거리는 몇 미터?
7m. 맞지? 변위 크기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3대 4대 5. 이런 거 과학에서 하냐고? 당연히 기본 베이스입니다. 중3 이후에는 어디서 나오더라도 그건 당연히 적용이다. 그러나 그 3대 4대 5 변위 크기 얼마? 5m. 이렇게. 알겠나? yes. 자, 그렇다라면 일단 선생님이 변위와 거리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럼 변위와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궁금한 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갔나가 더 궁금한 거야. 얼마나 빠르게 갔나 얘를 다른 말로 이런 얘기를 해. 속력과 속도. 지금 속력은 뭐고 속도는 뭐였죠? 속력이라는 거고 속도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속력은 시간당, 속도는 시간당. 정말 다행인 게 속력은 시간당 거리가 되더라.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게 속력이 되더라. 이랬나? 그럼 속도는 우리 지금 거리 변위했지. 거리가 속력이었다면 변위를 넣으면 속도가 될 거다. 이해됐어? 변위를 넣으면 속도가 될 거고 한마디로 변위 예를 넣으면 속도가 될 거면서 이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구나.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됐나? yes. 분명히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속도. 그리고 지금 가속도가 아까 쌤이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속도 A.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다.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다. 그러면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이 몇 초 지났는데 그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 이게 델타 T 분의 델타 V. A는 뭐라고? 델타 T 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 델타 V. 시간 변화량 델타 T. A는 델타 T 분의 델타 V.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다시 얘기할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물으면 속도 변화량은 델타 V는 가속도 크기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겠다. AT. 내가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얘 정의를 외워야 돼.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오늘 외워야 돼.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A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얘를 변형을 하면 정말 많이 쓰이는 건 얘인 거야. 속도 변화량은 시간당 속도 변화 곱하기 속도의 시간. 그럼 속도 변화량이 나올 거다. 속도 변화량 다른 말로 뭐? AT라고 적을 거다. 이랬습니까? AT.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거리, 속력, 속도, 가속도인데 거리는 S를 쓰고 속력, 속도는 어떻게 쓰냐? 대문자 V를 쓰면 안 돼. 대문자 V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쌤들이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쓸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대문자 V, 전화 받을 쓰면 안 되고 소문자 V로 쓸 거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필기. 쌤 일부러 잘라서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도 똑같이 V로 속력하고 같이 표기를 하더라. 운동에 대한 그래프 표현을 할 거야. 이러나 물체의 운동이 있고 물체의 운동이 있고 그 운동에 대한 그래프 표현을 할 건데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어떤 반원이건 간에 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그래프가 들어가는 공식이 존재했을 거고 그래프에 X축, Y축 성분이 있다면 그 성분이 들어가는 공식을 생각해내야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운동이 있냐면 등속, 직선, 운동. 선생님, 등속, 직선, 운동.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더라면 이 물체는 빠르기건 방향이건 반드시 하나는 변해야지. 그런데 얘가 힘도 안 받았는가 봐. 힘도 안 받았는가 봐. 그러나 힘을 안 받으면 뭐가 없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0이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F는 ma. F는 ma. 뉴턴의 운동체 2법칙. F는 ma. 힘과 가속도 법칙.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가 생긴다. 이랬나? 그래서 집에서 다음에 또 할 건데 힘과 운동에 대한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 1법칙, 그치, 관성의 법칙. 2법칙, 힘 주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들어본 사람 있는데 등속 직선동이다. 힘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F는 ma. F는 ma. M이 뭘까? 질량. 그렇죠. A가 가속도. 맞지? 그럼 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물체의 질량이 없어지지 않아도 힘을 안 주면 가속도, 속도 변화가 없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표현을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속력. 그러면 세로축. 이 세로값이 속력이었을 때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쌤, 저 시간 t, 속력 v 알아요. 이거 들어간 공식 뭐지? v는 t분의 s. 맞지? v는 t분의 s. 그런데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성분이 v고 t가 여기 있지. 맞지? 그럼 얘를 갖다가 성분이 표현된 걸 한쪽으로 보내야 돼. 우변으로. 그럼 표현되지 않은 게 s지. 그치? 그럼 식 변형하면 어떻게? s는 vt가 되겠지. 그럼 뭐냐? 세로값, y축 증가량, x축 증가량처럼 vt는 결국 면적이겠지. 면적. 그치? 이 그래프에 면적이 뭐에 해당할 거다? 이동한 거리에 해당할 거다. 만약에 이건 필기에서 뺄 건데 속력이 10m/s로 일정하고 내가 5초 동안에 힘 줬으면 가로 세로 면적으로 그냥 50m를 갔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굳이 숫자가 달라지는데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서 생략.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등속 직선운동은 자, 두 번째 시간에 따라서 거리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시간에 따라 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건 이 밑에서 출발했건 간에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증가. 됐습니까? 그러면 T와 S가 들어간 공식 역시 V는 T분의 S지. 그러면 V는 T분의 S인데 이제 쌤이 무슨 얘기 할지 알겠지? T가 여기 있고 S가 여기 있으면 쌤 식 변형 안 해도 돼요. 맞아. 그럼 가로축이 뭐? T. 세로축이 S. 그러면 오케이. 기울기가 바로 누구의 값이다? 속력의 값이 될 거다. 이해됐나? S.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아까는 힘 안 받았죠? 만약에 이번에 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면 물체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힘이 작용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지. 힘 받으면 가속도가 생길 거라는 거지. 맞지? 그럼 힘을 받은 힘이 어때? 계속 같아. 그럼 힘이란 단어 대신에 가속도를 붙이고 일정한이란 말 대신에 등을 붙이는 거지. 됐나? 그러면 물체는 어떤 운동? 등 가속도 운동. 땡큐.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등 가속도 운동은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익숙해져야지 될 거고. 자, 쌤이 그래프를 3개를 그릴 거거든. 3개를. 그릴 거다. 왜 작게 그렸느냐? 그닥 쓸 게 없어서. 왜 크게 그렸느냐? 할 얘기가 많아서. 이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할 거라 그랬지. 그럼 세로값이 가속도인데 그래프 어떻게? 올라갈까? 옆으로 나란히 갈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쌤 잠깐만 AT 들어간 공식이 아까 여기 있는 거 지웠던 거 뭐더라?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렇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쌤 아까 그거 오케이? 요거 두 개 가속도와 시간이 표현된 성분이지. 걔들 표현된 거 우변 다 옮겨. 한쪽으로 옮기면 델타 V는 ATI가. 맞지? S. 델타 V는 AT. 속도 변화량이 AT인데 가로 세로지. 맞지? 이 그래프에서 뭐가? 면적의 값이 가속도일 거다. 속도 변화량일 거다. 이해됐나? yes. 그래서 너희들한테 중력 가속도 만약에 10으로 한다면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면적이 10일 거니까 10. 2초 지나면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 20. 2초 지날 때 속력은 20.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 조금 삐딱한데 뭐 그냥 좀 봐줘. 자, 얘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자유낙하. 이거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게? 선생님 제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애가 찍었단 말이야. 찍으면 여기 들고 있던 거 정지하고 있었는데 야, 니 거 몇 초 만에 찍혀? 찍히는데 선생님 0.1초 만에 한 컷씩 찍었다. 이렇게 설정했다. 0.1초가 되면 물체의 속력이 얼마게?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10. 그러면 가속도가 10. 0.1초. 그럼 1초 지날 때 속력이 얼마? 1. 가속도 10. 0.1초 지날 때 0.1. 그러면 1m/s. 다시 한 번 더. 지구에서 9.8이라고 하는데 대충 10으로 계산하자. 중력 가속도 9.8 말고 10으로. 그나 10 곱하기 만약 0.1초가 됐을 때면 저때 속력이 얼마? 1. 속력은 1. 0.1초 되면. 됐습니까? 이때가 속력이 1이었다. 그럼 0.2초가 되면? 0.2초가 되면 속력은 얼마? 2. 속력이 2. 0.3초가 되면 속력은 3. 됐지? 선생님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 뭐가 궁금한 게 생겼냐면 얘들 도대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일까? 혹시 거리는 어떻게 구해? 원래? 거리는 항상 S는 뭐 곱하기 뭐? V 곱하기 T지. 아, 멘붕이야. 실제로 쌤 학생 때 멘붕이었어. 잠깐만. 속력이 1이고 속력이 0이야. 어느 속력 곱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속력을 곱할지.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나? 일정하게 증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속력이 0이었다가 속력이 일정하게 쭉 증가한다는 거지. 일정하게 증가. 됐나?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면 요건 좀 그렸다가 지울 건데 만약에 바램 여기 적어도 되겠나? 시간에 따른 속력이다. 처음에 0초, 0.1초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 1이 됐다는 거지. 1이 됐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이만큼 된 거잖아. 됐나?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지? 면적이 뭐를 의미하노? V, T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 이동거리 S는 VT. 맞나? 이해했나? S는 VT. 그러면 이 거리가 규비나 몇 미터? 우리는 가로, 세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지. 맞지? 그럼 몇? 0.05 미터를 이동하게 된 거지. 한마디로 얼마? 5cm. 5cm 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지. 그러면 선생님 같이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한번 고쳐볼게. 근데 면적이 똑같이 하려면 여기가 0.5 되도록 요렇게 끄면 전체 면적은 똑같은 거 아이가? 됐나? 그럼 이게 평균 속력인 거야. 얘랑 혹시 너희들 시험을 쳤지?
시험 성적을 평균 구한 적 있지? 어떻게 해? 왜 해? 과목별로 성적이 다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속력이 다르니까 평균을 구한다는 거지. 그럼 평균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면 반값, 중간값 0에서 1까지 됐지. 속력이 0.5.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동안에? 0.1초 동안에 0.5m/s 곱하기 0.1초. 그래서 0.05m를 간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 구간 동안은 속력이 1이다가 2가 된 거지.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 1.5가 된 거가? 1.5. 그러면 거리는 속력이 1.5인데 곱하기 0.1초. 0.15m를 간 거지. 아까는 위에 게 얼마였어? 너희들 혹시 안 보일까봐 한 건데 이게 색깔로 다 할 필요는 없단다. 여기서는 0.05m를 갔고 여기는 0.5 얼마? 0.15m를 갔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이 구간 어땠을까? 속력이 2에서 3이지. 그럼 평균 속력은 2.5. 그래, 반값. 2.5에다가 곱하기 0.1초. 그럼 얼마? 0.25m를 간 거지. 그치? 그럼 잠깐만. 혹시 0.05, 0.15, 0.25.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5. 오,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만약에 시간이 가속도가 10인 지구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야. 그러면 1초가 됐을 때, 2초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였을까? 속력이 10이 되었다가 2초가 되면 델타 V는 AT 20이 됐겠지. 됐지? 3초가 되면 30이 되고 4초가 되면 40이 되겠지.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할게. 몇 초가 되냐면 T초가 됐어. 그럼 속력은 쫙 가면 10T가 됐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VT 그래프지. 내한테 뭘 알려줄까? 면적이 가로 세로 VT가 되면서 이동한 거리가 아닐까? 맞나? 그러면 가로가 시간이 T일 때 세로가 얼마? 10T. 삼각형이지. 그럼 가로 T, 세로 10T, 삼각형 2분의 1이지. 그럼 몇 T제곱? 5T제곱. 5T제곱. 이동한 거리가 5T제곱.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지? 그래, 중3과 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선생님이 숫자를 책에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서 한번 적었거든? 나와 있어서 적었는데 자, 사실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아니야. 가장 기본, 가장 스탠다드한 건 얘가 맞는 거라. 가속도가 10이다. 1초마다 속도는 10씩 증가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갖는 거리가 몇 미터? 가로, 세로 5미터. 그 다음에 가로 1, 세로 속력이 10에서 20까지 얼마로? 15로 갖는 셈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 15미터. 그럼 혹시 3초가 있었으면 25미터겠지. 1대, 3대, 5대, 7대, 1, 3, 5, 7 이렇게 늘어날걸? 왜냐? 여기서 봤을 때 오도선을 좀 꺼면 이렇게 요 한 칸만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다면 T 말고 3이었다면 1, 3, 5, 7 또 늘어났겠지. 1, 3, 5, 7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1, 1, 3, 1, 3, 5, 1, 3, 5, 7 처음 1초 동안 1만큼을 가고 처음 2초 동안 1, 3을 더하면 4를 가고 땡큐. 그 다음 얼마? 1, 3, 5를 더하면 9가 되겠지. 9가 되겠지. 1, 3, 5, 7 하면 16이 되겠지.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오케이. H는 5T제곱.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1, 4, 9, 16. 빗값이니까. 빨리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한테 봤을 때
등가 속도 운동 중에서 하나. 특히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를 했고. 그럼 이 경우에 ST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잖아. 이동한 거리가 H는 5t 제곱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거리가 나타날 거다. 이해했습니까? S. 필기. 정지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숫자는 그대로 책에 다시 나와 있기는 해. 나와 있긴 하고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오늘 갈 길이 뭔데? 자, 쌤하고 초창기 멤버들이 없다 보니까 필기 속도가 조금 달라서 세 번째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등가 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아까 AT, VT, ST 그래프가 있었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A, T 그래프와 V, T 그래프와 S, T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등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여기에서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 델타 V가 AT의 값이었다. 그 다음, 요거 역시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VT 그래프가.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V0. 0초일 속력을 V0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알았을 뿐이지 0초일 속력 V0. 됐습니까? 그 다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 거야.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변형시키면 델타 V의 값은 AT죠. 빙고. 자, 그러면 확인한다. 델타 V0가 여기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 얘가 AT인 거야. 그럼 요만큼은 V0. 지금 그러면 나중에 속도는 V0 플러스 AT라고 해도 되나요? 빙고. 됐습니까? 처음 속도 V0 더하기 속도 변화량. 그게 나중 속도. 이랬지?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한 것만큼 더하면 나중 속도가 될 거고. 그때 V0 플러스 속도 변화량은 AT일 거니까. 그럼 여기가 AT가 들어간 거지. 이 그래프 기울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면적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니까 면적은 VT가 되면서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사각형 면적 더하기 삼각형 면적이 있겠네. 그래서 혹시 적분 배운 사람? 있어서는 안 되겠지. 면적, 이동한 거리는 가로 T, 세로 V0, 사각형 면적 V0T 플러스 삼각형 면적 가로 T, 세로 AT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얘를 뭘 기억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프에서 세로값이 속력 이 그래프에서 면적 이 사각형 삼각형 면적 합이 이동한 거리 분명히 요걸 외워두는 사람은 이로움이 클 거다. 이랬나?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1시간 안에 물화생지 쌤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시거든. 그래서 오토의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분하게 더 많은 양을 지도하실 거니까. 됐나?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될 거다. 학교에서 가보면.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럼 ST 그래프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 V0 T 플러스 했을 때 얘가 쭉 어쨌든 간에 2차 함수꼴이다. 포물선 곡선. 맞지? 그래서 이거 2차 함수로 S는 T에 대해서 2차 함수다. 쭉.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들어갔고 네 번째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 속력이 변하는 속력이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속도 감소하는 경우에 운동을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일정하고 그래프 그린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가로축 딱 보고 시간 2초, 6초, 10초 이렇게 됐으면 시간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래프를 빨리 정확하게 그린 방법.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어떤 그래프 봤을 때 내가 그릴 거면 속력이 20이더라. 아, 처음에 0, 이때 20, 그 다음에 등속이었네, 내려왔네, 쫙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거다. 그럼 항상 우리가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뭐냐? VT 그래프인 거야. 그래야지 기울기로 가속도, 면적으로 거리, 세로값 자체가 속력이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VT 그래프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A 구간과 B 구간과 C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A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그럼 가는 쪽으로 힘 줄게 이렇게 된 거지. 버스 출발, 자동차 출발. 그래서 등속으로 쭉 갔어. 등속으로 쭉 갔어. 그러다가 신호 브레이크 쫙 밟아서 멈추게 된 거지. 이랬나? 그래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온갖 방향이 변하더라. 됐나? 그럼 이때 A 구간은 힘이 0이 아니야. 왜냐? 기울기가 가속도일 거고 2초 동안의 속도가 20이 변한 거라. 그러니까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10일 거다. 플러스 10이겠지. 증가를 했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도대체 이동한 거리, 면적이 이동한 거리일 건데, 이동한 거리는 가로 2초 동안에 세로의 0에서부터 20까지 갔지. 평균 속력으로 해도 되고, 면적으로 해도 되고. 삼각형 2분의 1, 가로 2, 세로 20. 그럼 몇 미터 갔다? 20m를 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20m를 갔다가 몇 미터를 간다? 4초 동안에 20m/s로 80m를 달리다가 그 다음 얘들이 절반 되지 않을까? 40m를 간 것 같다. 됐습니까? 40m를 갔다. 그러면 언제가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냐? A와 C는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다. B는 등속 운동 구간일 거니까 가속도가 0이다.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다. F는 MA. 힘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동일하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4초 동안에 속도가 20이 변했다. 4초 동안에 속도가 20 변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로는 오겠다. 감소는 됐다. 그러면 A, B, C, A에서 C까지 정구간의 속력 평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가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그러면 얘가 전체 시간이 몇 초 걸렸냐? 10초가 걸렸고 전체 이동한 거리는 20, 80, 40을 합해서 얼마? 140m가 될 거란 거지. 그럼 몇 미터/세크? 14m/s로 평균 속력이 될 거다. 10초 구간까지는. 됐지?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하나만 혹시 이 A 구간에 이거는 V바 짝대기 얹어놨는 게 평균 속력. 됐습니까? 평균 속력이고 이거는 A, B, C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 만약에 A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0에서 20까지의 반값. 그렇죠. 10m/s가 되겠지. 응? 이해됐나? 됐어?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오늘 드디어 해야 됐던 그 중력이라는 게 나온 거야. 중력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게 중력이냐면 질량을 지닌 입자 사이에 또는 물체 사이의 인력. 물체 사이의 인력. 인력은 당기는 힘이지. 그치?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나영아 쌤, 이 당기는 거 느꼈지나? 거짓말 안 하네.
사실 우리가 다 질량을 지녔잖아. 그럼 서로 당기는 힘이 느껴져야 될 거잖아. 아니, 이거 하나가 행성 정도는 돼야지 겨우 느껴지는 거라. 그럼 이제 잠깐만, 지구가 중심에 쌤이 열심히 잡아당기거든. 쌤이 지구 중심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밑으로 꺼져야 될 거잖아. 안 꺼지고 있는 이유는 바닥이 떠받치고 있어. 그래서 R자 힘이 0이라서 위로 쏟지도 않고 밑으로 꺼지지도 않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부실한 바닥이면 밑으로 훅 꺼지겠지. 그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의 인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뜻은 그런데 그러면 이 F는 R제곱분의 GMM이라는 공식이 있더라. 그럼 또 이건 뭡니까?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G가 만류 인력 상수인 거야.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있는데 그게 만류 인력이고 그에 해당한 상수를 계산하셨어. 과학자들이. 그 다음, 그럼 R은 뭐예요? R은 거리. M은요? 질량. 질량을 지닌 두 물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거, 여기에 거. 일부러 좀 크니까 라지 M이라고 적어봤다. 작으니까 스몰 M 적어봤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중심에서부터 중심 사이 거리. 이걸 R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런 모든 힘은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하게 작용해. 거리가 멀면. 엄마가 야, 숙제해라 이걸 전화로 했을 때하고 집에 계시면서 하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지, 그지? 똑같아. 힘이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하게.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F는 질량 곱에 비례할 거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거리 제곱 별 밝기 할 때 봤다, 그지? 과학에서는 거리 제곱이 되게 많아, 반비례하는 게. 이렇다 정도. 그래서 얘들 이렇게 될 거니까 질량과 거리에 따라서 중력 크기가 달라지는구나. 그치? 그럼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중력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예요. 이렇게. 지구에 그렇지. 여기에 사과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생각하신 그분이 뉴턴. 그럼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당겨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옛날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왜냐? 사과나무의 사과. 지구가 당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준대. 뒤에 가면 이야기하는데 작용 반작용이 있어. 선생님 손으로 쳤거든. 내 손이 근데 왜 아프지? 내가 칠판을 치는 순간 칠판 내 손을 친 거야.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칠판이 나를.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게. 그러면 사과가 지구가 사과를 서로 당겨. 어떻게 쌤이 살살 치니까 별로 안 아파. 세게 치니까 많이 아파. 그런 얘기는 힘은 크기는 항상 같은 거야. 그러면 이 크기랑 똑같아야 돼. 웃기다. 근데 사과가 떨어지지 지구가 끌려간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 사과가 떨어지지. 지구가 사과한테 끌려가진 않아. 왠지 아나? 똑같은 힘을 줬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F는 MA인 거야. 힘이 똑같아. 힘이 똑같은데 누가 가벼워? 사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워. 지구 진짜 무거워. 그럼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이 같아야지. 정말 무거우니까 속도 변화가 거의 0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과는 지구에 비해서 훨 가볍단 말이야. 작아도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진짜 크니까 속도 변화를 우리가 볼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얘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럼 매달려 있는 건 쌤님이 이렇게 밑으로 안 꺼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매달려 있는 이유는 합력이 제로인 거야. 왜요? 나뭇가지가 위로 잡아당겨주고 지구가 당겨주고 지구가 당기지만 나뭇가지가 사과를 위로 당기는데 이 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안 가.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나중에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나무가 야 춥고 목마르고 내가 이제 힘이 없어. 니 못 잡고 있겠어. 이렇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나뭇가지가 약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거다. 일단 중력 크기가 변한 건 아니었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이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 힘은 F는 R제곱분의 GMM인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중력의 크기, 다른 말로 물체의 무게, 중1부터 하는 거거든. 중력의 크기, 물체의 무게. 질량이 크면 무게가 큰 거였지. 우리 중3 때 9.8M 열심히 했지. 위치 에너지 9.8mH. 그럼 이 9.8이 어디서 나온지 아나? 여기서 어디요? F는 R제곱분의 G, M, M. 지구에서 거리. G, 만류인력 상수. 그리고 이 M, 지구 질량. 이걸 갖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요만큼을 계산하니까 얼마라고? 9.8. 말 되겠나? 9.8M.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10M으로 하기로 하고, 아니면 아까 쓴 gravity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10 대신에 mg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웬만한 이과 가면 물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물리할 때 다 나오는 거다. 자, 잘 들어두고. 그럼 F는 MA, 물체에. 근데 쌤님이 사실 되게 헷갈려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있잖아, 여기에 사과가 있다가 아래로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어디에 지구 중심이 있을 건데, 사과가 뚝뚝뚝 떨어지면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 맞지? 더 높았다가 낮아지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하고 무게하고 비례하지, 그치? 질량하고 무게하고 비례하지? 그런데 이 무게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 크기가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낙하하는 동안 무게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그래, 쌤님이 굉장한 오해를 했었거든. 그 굉장한 오해가 뭔지 설명을 할게. 쌤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치, 위에서부터 사과가 뚝뚝뚝 떨어지면 지구 중심하고 가깝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된다? 근데 자, 지구 반지름이 얼마 정도냐면 6,400km. 땅에서부터 사과가 높다 3m. 사과가 3m 높이에서 쭈루룩 바닷가에 떨어진대. 거리의 변화가 있다 할까 없다 할까? 없다 해야 안 되겠나? 6,400km에서 1m 더 하나, 2m 더 하나, 3m 더 하나. 달라지나? 계산값이 달라질 만큼 안 돼. 말 이해되겠나? 6,400km에 R제곱을 할 건데, 이거 거리 3m 높이에서 2m, 1m 0 된다라고 해서 거리가 달라지겠나? 달라진 게 아니라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낙하하는 물체, 분명히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한다 그랬지? 내가 보니까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가까워질 것 같아. 하지만 그거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무시할 만큼 변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무게는 어때? 일정해. 근데 이 무게가 바로 힘이잖아. 맞지? 그러면 힘이 일정할 거니까 얘가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말 됐나? 됐어. 자, 그럼 잠깐. 자, 그 다음 7번 맞지? 7번일 건데 7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유낙하. 자유낙하에 대해서 꼭 외워야 되는 항목이 있어. 중3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일단 V0는 0. 처음에 정지해야 돼. 그 다음에 공기 저항 무시. 사실은 공기 저항. A4 용지 떨어뜨리면 A4 용지 이렇게 떨어진대. 공기 저항 때문에 뚝딱 못 떨어지는 거야.
공기장을 무시할 거다. 그리고 공기장을 무시하며 중력만 작용을 할 거다. 얘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자유낙하. 그럼 자유낙하 했을 때는 얘들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G가 9.8 m/s 제곱. 선생님 오늘은 웬만하면 10으로 하겠습니다. 10m/s 제곱. 그래 해야지 자유낙하 높이는 h는 5t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10으로 계산하면 10, 20, 30, 40 이렇게 속력이 있었을 때. 됐나? 그러면 물체 들고 있다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되면 1, 3, 5, 7 이렇게 떨어지는 거. 됐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때 속력이 10, 20, 30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유낙하는 우리가 저런 식으로 볼 건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던진 물체하고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정한 높이에서 하나, 둘, 셋 얘는 떨어뜨리면서 얘는 던져. 그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도 하나를 던졌는데 얘가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던질게. 요 앞에 떨어졌다. 됐지? 요 앞에 떨어졌다. 여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칠까? 운동신경이 안 좋아가지고. 저 멀리 날아갔지? 이유가 뭔지 아나? 얘는 H는 5T 제곱 무조건 적용이 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쿵 할 때까지 시간 재보면 똑같을 거라고. 또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정말 시간이 똑같은가? 이론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왜냐? 떨어지는 건 똑같을 건데 뭐가 다를 거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요까지 하나가 떨어지더라. 하나는 저까지 떨어지더라 했지. 맞지? 뭐가 달랐느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은 똑같아. 단, 내가 여기서 살짝이 던졌어? 여기서 세게 던졌어? 이게 다른 거야. 이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좀 할게.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면 너희가 헷갈릴 거니까 어떤 물질을 여기서 던졌단 말이야. 던지게 되면 자, 예전에 중3 때 것도 받는 애도 있을 건데 던지면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으로 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던진 속력이 있을 건데 수평으로는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런데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계속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중력. 공이 여기 와도, 공이 여기 와도, 공이 여기 와도, 여기 와도. 그 다음에 와도. 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방향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떨어질 거냐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 1, 3, 5, 7, 9.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그런데 옆으로 가는 건 이 거리도 항상 똑같이 될 거다. 이랬습니까? 이유는 이미 너희가 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한 힘이 하나도 없어. 쌤 아까 V 있었잖아. 알지? 그건 하나, 둘, 셋, 팍! 치고 내 손을 떠나기 전까지 힘을 받은 거지.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팍 힘주니까 속력 생겼지. 그때부터 날아가는 순간부터 아무도 힘을 안 줘. 야, 얼른 가. 밀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등속, 직선 운동. 자, 이랬더니 애들이 쌤 왜 등속 직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는 거야. 항공샷으로 딱 찍었더니 하나, 둘, 셋, 후루룩 이렇게 안 갔다고. 이렇게 가면 직선이 아니잖아. 위에서 찍었더니 쭉 똑바로 등속으로 가더란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인 거야. 됐나? 그러면 수평 방향 말고 연직 방향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중력이 방향도 크기도 안 변해. 방향도 크기도 안 변해. 똑같던데 그 중력이 계속 작용하던데
가속도 운동.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해됐나? 가능합니까? 예스. 그러면 여기서 던진 물체와 자유 낙하하는 물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빌딩이 20m 높이거든?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어. 20m 높이에서. 자, 사실은 이게 옆으로 쭉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여러 명이 서 있었어. 그리고 거기 장치에 아예 퉁 총알이 날아가듯이 공이 날아가도록 장치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공은 날아가서 여기 떨어지고 어떤 공은 날아가서 여기 떨어지고 어떤 공은 날아가서 더 멀리 여기 떨어진 거야. 도대체 차이가 뭔지 아나? 차이가? 그치? 옆으로 던질 때 처음에 물체가 가졌던 속력이 달랐던 거야. 속력이. 그러면 항상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거나 던진다면 동시에 치면 도달. 중3 때 열심히 들었다, 그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일단 정답이 동시에 치면 도달 있을 정도로. 맞지? 왜냐? 세로로 봤을 때 중력만 작용한다. 가속도 크기가 같고 속도 변화가 같고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똑같이 걸릴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고 B고 C고 하면 얘가 전부 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 동시에 지면에 도달할 거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 몇 초? 몇 초? 몇 초? 20m? 빙고. 답 나왔다. H는 5t제곱. 그치? 중학교 때 이런 거 말라 할까 했는데 바로 툭 튀어나오지. H는 5t제곱. 20m 높이에 있다? H 5t제곱. 2초.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라면 얘도 2초에 쟤도 2초에 그 다음도 2초인데 지금 여기가 0이었거든요. 0이었는데 얘가 20m 지점이고 이게 60m 지점이고 얘가 100m 지점까지 쫙 왔던데 왜 그래요? 2초 동안 날아온 거리가 20m란 거야. 그럼 얘는 A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10m/s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2초 동안에 20m를 날아갔던 애거든. 그러면 가로축으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R이라고 하는데 얘는 VT. 이때 낙하 시간 정하지. 맞지? 그거로 여기서 던진 속력이 있었을 거고 이 속력 곱하기 낙하한데 걸린 시간. 이렇게 한다고. 됐나? 그럼 얘가 20m를 날아왔다는 얘기는 2초 동안에 20m를 날아왔다. 됐습니까? 그럼 속력이 얼마였다? 10이었었다. 가능하겠나? 그러면 이 B는 속력이 얼마였을까? 30. 그렇지. 30. 얘는 속력이 30이어야지 60m만큼 날아오겠지. 그러면 얘는 속력이 50만큼 됐으니까 100m 날아왔겠지. 가능하겠나? 그럼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점점점 빠르게 던지면 점점점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와, 그럼 되게 세게 던지면. 그래, 김정은이 생각하는 걸 이룩할 수 있는 거라. 어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뉴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고 실험이라고. 사고 실험.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 이게 사고 실험인데 뉴턴은 사고 실험을 하는 과학자다. 실험을 대고 뭐를 만들어서 뚝딱뚝딱뚝딱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인데 그래서 9번 뉴턴의 사고 실험. 내가 말이야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지구는 동그란데 높은 꼭대기에 가서 어떤 물체를 던지니까 에이 얼마 못 가고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더 세게 던졌단 말이야. 그럼 좀 멀리 가서 닿을 건데 진짜 세게 던지면 이거 이렇게 가서 지구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지구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막
맞겠네. 와, 나 역시 천재다. 우리가 달을 봤다. 달을 따라서 만든 인공위성이 있다. 달과 인공위성은 지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지. 맞지? 아까 봤을 때 등속 원 운동. 아하,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구와 달 사이 인력이 중력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듯이 달이 옆에 돌고 있는 게 달이 째매하거든. 지구가 무겁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돌겠어? 달이 돌아야지. 이렇게 나타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쌤,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궁금하긴 해. 그러면 자, 혹시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구는 이렇게 8km 가는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그려놨어. 5m. 지구 중심 쪽으로 5m 떨어지듯이 지구가 생겨있대. 말은 좀 안 된다, 그치? 이만큼 길이가 8km인데, 여기 5m면. 그러니까 8km, 5m 이러면 잘 안 보일 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지구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만약에 내가 1m 높이에서 8km/s로 던진다면, 얘들은 계속해서 등속 원 운동을 할 것 같다. 정말로 지구가 매끈한 동그라미라면 산맥도 없고 바다도 없으면 매끈하게 어디 안 붙이면 갈 것 같다. 그 이유가 아까 5m 뭐지? H는 5t제곱. 이만큼 떨어진지 몇 초? 5초. 5초. 그러면 5초가 아니고 1초. 1m 높이에서 이만큼 속도로 던지면 가는 동안 5m 떨어졌지. 다시 1m 높이에 그대로 있는 거야. 8km 가는 동안 5m 떨어졌어. 그럼 지구 위에 여전히 떠 있는 거라. 말 이해되겠나? 그래서 계속해서 돌 수도 있다. 그럼 이 속도보다 더 빨리 돌리면 휙 우주로 날아갈 것 같다. 우주로 날아가는데 물론 왜 너희들 로켓 발사할 때 페어링 분리, 연료통 분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우주 쓰레기로 자리하게 된 거. 그럼 우주 발사체들은 지구의 대기에, 지구의 중력에 잡혀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했는 게 뭐냐? 중력이다. 중력. 자,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중력 때문에 폭포수가 쏟아지고 번지 점프를 할 때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스카이다이빙 할 때 아래로 떨어지고 구름이 비를 만들고 눈을 만들었을 때 걔가 아래로 떨어지고 지구와 달과 인공위성 모든 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걸 역학 시스템. 역학 시스템. 제목이 역학 시스템인데 힘력, 힘 때문에 시스템. 어떠한 체계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역학 시스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력 가속도며 모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속력, 가속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첫째, 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 변위, 처음 끝점, 직선 거리와 방향. 속력이란 것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변위.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리얼. 속력일 때 거리. 이렇게 한다고. 속도, 변위, 얘는 방향이 있는 거다. 속도. 역시 방향이 있어요. 속도니까. 속력 아니니까. 그러면 속도 변화는 힘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F는 ma다.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길 거고 질량이 똑같아도 가속도가 있다면 힘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 등등등 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최고봉이 자유낙하 실험이다. 그럼 자유낙하 실험은 정지 상태에서 떨어질 때 1, 3, 5, 7 이렇게 시간당 떨어질 거니까 2차 함수꼴로 거리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H는 5t제곱을 기억을 해야지 문제 풀기 원활할 거고 무슨 H 5t제곱 쌤 10 했잖아요. 그치 나는 10 해서 이렇게 됐지. 그럼 9.8 하면 4.9가 되겠지. 4.9t제곱 이렇게 됐나? 그러면 몇 초 만에 떨어진지 알고 얼마나 날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으로 실제로 우주선이 발사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지구를 영원히 돌기 위해서 일정한 속력이 있어야지 계속 돌거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중력을 벗어나야만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가능하겠나? 오케이. 나중에 우주 여행할 때 필요한 항목이다.